정보성 컨텐츠 유튜브를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그 유튜버의 구독자 수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진다. 구독자 수가 많으면 당연히 그 정보의 객관성, 정확성도 올라간다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건 100% 착각이다. 구독자 3,000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술을 먹으면 몸에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바보 같은 놈 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영상을 바로 꺼버릴 것이다. 하지만 구독자 1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똑같이 술 먹으면 몸에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뭐지? 하면서 끝까지 그 영상을 보게 된다. 혹여나 자신이 몰랐던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저는 대형 유튜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중간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100% 손해입니다. 이 영상은 단연코 부동산 및 주식을 포함하여 투자를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엄청난 인사이트를 줄 것입니다. 어느 날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이 썸네일이 떴습니다. 15억 벌어가세요. 보기만 해도 흥미가 끌리더군요. 그리고 제목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시세차익 15억 슈퍼 로또 청약 나온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저는 클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이 유튜버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후분양제라는 장점이 있어요. 후분양제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전세 세입자를 맞춰서 전세를 끼워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분양가가 적당히 비싸지만 이미 매매가는 훨씬 더 비싸고 전세가도 분양가에 근접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분양을 받아서 들어갈 돈이 없으면 전세를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본인 돈이 한 2, 3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2, 3억 주고 지방에 아파트를 사느니 2, 3억 주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지역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그 아파트를 전세를 주고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자산 증식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저 역시 100%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유튜버분은 15억을 벌 수 있는 단지를 소개를 합니다. 이곳인데 바로 이게 원 펜타스라는 곳입니다. 이 분양가가 주변에 비해서 15억 정도 낮은 거죠. 보수적으로 잡으면 10억, 그냥 기분 좋지 하고 잡으면 한 15억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30억은 받을 수 있는 곳에 분양가가 19억에서 20억이에요. 여기서 진짜 최소 30억은 받을 수 있는지 주변 아파트 단지 시세를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상급지로 평가받는 서초구 반포동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아파트 입지 분석 영상이 아니에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2009년에 지어진 레미안 퍼스티지부터 한번 보시죠. 레미안 퍼스티지 올해 34평, 매매 실거래가 내역입니다. 단지가 크기도 하고 해서 향, 층에 따라 가격 폭 차이가 클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평당 1억 원은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용 5구도 평당 1억 정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최근까지 대한민국 최고 아파트 지위를 가지고 있던 아파트인데요. 레미안 퍼스티지보다 더 상위급인 아파트라 34평 기준 여기도 평당 1억 원은 넘습니다. 한강 조망도 되고 반포 한강공원도 바로 앞에 있어서 최고의 입지인 곳이죠. 24평 역시 평당 1억 원이 넘습니다. 다음으로 레미안 원베일리입니다.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트리플 역세권인 고토하고도 가깝고 신세계 백화점하고도 가깝고 한강하고도 가까운 최고 입지 아파트입니다. 작년 8월에 입주한 따끈따끈한 초신상 아파트죠. 아리팍을 밀어내고 반포동 대장주 아파트 지위를 가져왔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 34평 시세 역시 평당 1억 원을 가볍게 넘습니다. 24평 역시 평당 1억 원이 넘고요. 다음으로 이 유튜버가 보여준 로또 청약 단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바로 레미안 원 펜타스이고 보시다시피 2024년 6월 입주 예정입니다. 지도상으로 봐도 아리팍이나 레미안 원베일리에 비해서 단지 규모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641세대이고 일반 분양은 292세대입니다. 평형별로 살펴보면 전용 5구가 37세대, 전용 84가 215세대입니다. 입주 예정 시기가 2024년 6월이니까 아마 분양은 2024년 상반기에 진행을 하겠죠. 규모는 주변 아파트에 비해 작을지언정 입지가 워낙 좋은 곳임은 부인할 수 없기에 일반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후분양이어서 이미 아파트 층수가 많이 올라가고 해당 사진은 지난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유튜버분은 주변 34평 매매 시세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30억이고 이 후분양 아파트 즉 레미안 원 펜타스의 예상 분양가는 19억에서 20억이기 때문에 이 레미안 원 펜타스에 당첨이 되면 최소 10억은 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상 분양가도 잘못된 게 고속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잠원역 코앞에 신반포 메이플 자이가 2025년 입주 예정입니다. 이곳 역시 최고의 입지임에는 부인할 수가 없는 곳인데 이곳 역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입니다. 작년 12월 말에 분양가가 확정이 났는데 평당 6,705만원입니다. 역대 최고가인데 국내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가 6천만원을 넘는 사례는 메이플 자이가 처음이다. 이전 최고가는 2021년 6월 레미안 원베일리 5,272만원이었다.
이러한 최고 분양가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게 뭐 예상 밖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물가 상승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건설업계는 유독 상승폭이 더 큽니다. 건설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느낄 것입니다. 건설 공사비 추이도 최근 3년간 거의 30%가 증가했다고 표로 나오는데 체감상으로는 더 증가한 것 같아요. 24년 1월 2일 첫 기사입니다. 은평 2451채 재개발 오늘 전면 중단, 공사비 급등에 곳곳 차질. 은평 대주 1구역 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큰 원인 중에 하나도 바로 공사비 급등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공사비가 급등을 했는데 손해를 봐가면서 예전에 책정된 공사비로 진행을 하라고 하면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메이플자이가 평당 6,700만원을 찍은 이상 레미안 원 펜타스의 예상 분양가는 최소 7천만원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당 7천만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34평 레미안 원 펜타스의 34평 예상 분양가는 23억 8천만원이고 24평 예상 분양가는 16억 8천만원입니다. 뭐 발코니 확장 비용 등 이것저것 부대 비용을 붙이면 계산하기 쉽게 각각 24억, 17억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메이플자이 분양가가 작년 12월 말에 나왔고 이 영상이 방영된 시점은 12월 16일이었기 때문에 이 유튜버는 이 레미안 원 펜타스의 평균 분양가를 평당 7천만원이 아닌 평당 6천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34평의 예상 분양가를 24억이 아니라 19억에서 20억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이어서 이 유튜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19억이 없는데요. 20억이 없는데요. 이거 그냥 딴 나라 얘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원베일리 전세를 한번 볼게요 하면서 네이버 부동산 매물을 봅니다. 전용 84 기준 전세가가 18억, 19억 이렇게 나와 있고 최저가는 15억이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네이버 호가 매물을 보시던데 저는 실거래 내역을 찾아봤습니다. 실거래 내역을 직접 찾아보니까 이와 같았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매물이 아닌 실거래 내역을 본다고 해서 실거래 내역이 100%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가격 기준을 삼을 때 실거래 내역을 잡는 것이 더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죠. 34평 실거래 내역을 보니까 18억에서 20억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매매가가 아니고 전세가입니다. 물론 층향, 한강 조망 등에 따라 가격 편차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 유튜버 분은 네이버 호가 기준 아크로 리버파크 전세 시세도 보여줍니다. 아리팍도 전세 시세가 34평 기준 15억에서 18억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도 실거래가 내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 유튜버 분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실거래 내역 역시 15억에서 18억 왔다 갔다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유튜버 분은 전세 시세를 16억 정도 받는다 치면 아까 분양가가 19억에서 20억이었기 때문에 분양가 19억에서 전세가 16억을 뺀 본인 돈 3억만 있으면 전세 세입자를 받아서 잔금을 치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도금을 납부를 하거나 중도금 이자를 낼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후분양제이므로 거의 다 지어졌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후분양제는 보통 계약금 내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잔금을 치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 부분은 틀린 것은 없고요.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실거주 의무가 아직 남아있음에도 전세를 줄 수 있는 것과 같이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이상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실거주 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저 역시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전세를 줘서 2에서 3억으로도 갭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곳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지 모르는 것인가? 라고 자세히 뜯어보면 근데 저런 기회가 솔직히 흔치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영상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지역임을 명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후분양제이기 때문에 전세 세입자를 끼워서 내가 팔 수 있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솔직히 제가 잘못 본 건가? 진짜 제 눈을 여러 번 의심을 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한 분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모저모 유익한 방송 잘 봤습니다. 귀한 정보 감사드려요. 청약 기회조차 모르고 지나칠 뻔한 저에게는 너무나 귀한 정보예요. 항상 좋은 정보 의미 있게 전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의미 있는 방송 감사합니다. 늘 좋은 정보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습니다. 분명히 3, 4억의 돈으로 실거주를 할 수 없음에도 이 영상을 보고 3, 4억의 투자금으로 청약을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면 전세를 줘야지라는 생각으로 강남 입성의 꿈을 이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100%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자 스스로가 실거주 할 수 없음에도 청약을 해버려서 당첨이 돼버리면 아까운 청약 통장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시죠? 실거주 의무 안 지키면 이렇게 되시는 거. 이 영상의 조회수는 거의 30만이 다 되어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는 이 시점에서
30만이 넘었을 것 같아요. 조회수 하나당 한 명이 봤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30만 명이 일일이 이러한 유튜브 영상을 팩트 체크해가며 부동산 투자를 할까요? 100%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거액의 돈이 들어감에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진짜 이 영상을 10번 넘게 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해서요. 이 유튜버분은 이어서 물론 나중에 팔려면 실거주 한번 해야 합니다. 실거주를 한번 해야지 세금적인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득을 보지, 실거주를 안 하면 세금으로 많이 뜯기긴 하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양도세, 절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유튜버분은 그리고 세금을 뗀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진짜 반절 50에서 60% 뗀다고 하더라도 몇 억은 벌잖아요. 굳이 안 해볼 필요는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방법은 있다. 단지 내가 몰랐을 뿐이다. 이 말도 100% 공감하긴 하는데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 방법은 있다. 그리고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어서 이 유튜버분은 내가 찾아보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와중에 댓글창을 보니까 저는 불인인데 제 눈높이에 맞춰 설명해 주시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쓰신 분이 계시네요. 분명히 이분은 이 유튜버의 이번 영상을 보고 있는 그대로 정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어서 이 유튜버분은 뭐 저도 저런 정보를 이제 제가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해야 아는 거지 그냥 있으면 당연히 모르고 지나가겠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뼈가 있습니다. 제가 실거주 의무 관련된 내용을 직접 공부해보고 아니까 이분이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지 이 유튜버의 말만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다면 이분의 말을 진실로 알고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댓글 하나에도 의존을 해서 남이 괜찮다라고 하면 자금계획 이런 거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마 투자하는 분들이 진짜 무진장 많습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저도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사람이고 유튜브를 즐겨보는 시청자로서 점점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가는 경향이 눈에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부분 영상이 길면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스타 릴스나 틱톡, 유튜브 쇼츠가 대유행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머리를 써가며 영상을 보며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지도 않고 책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부동산 관련해서 할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그 이야기를 다 영상에 담자니 영상 길이가 길어지고 영상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중간에 나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상 길이를 줄이자니 제가 원하는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 의사 전달 과정에서 내용이 곡해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유튜브 생태계를 저 역시 모르는 사람이 아니기에 이 유튜버의 해당 영상을 10번 반복 시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여나 제가 지금까지 알던 정보가 오히려 틀린 정보인가? 왜냐? 이분은 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형 유튜버인데 이렇게 틀린 정보를 말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라고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의심했기 때문이죠. 괜히 타인을 오해해서 좋을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유튜버분의 다음 영상을 보고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갖고 있는 제 1신념은 그 누구도 믿지 않는다이며 그 대상은 대형 유튜버, 전문가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 편을 꼭 시청하십시오. 그래야만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들었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부동산 투자할 때마다 반복해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몇 억의 인사이트를 무료로 드리는 것입니다. 1편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